사회교과서 29쪽입니다.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알아봅시다. 만일 우리 학급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학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교과서 29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시내에 갔다가 많은 사람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화문 앞을 가득 메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울산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촛불 집회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소영이는 촛불 집회 말고도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교과서 3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었지요. 시민들의 민주화 의지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6월 민주항쟁까지 시민들은 주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참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희생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후에는 촛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와 캠페인,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민들은 누리소통망 서비스, SNS를 활용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캠페인에 대한 사진이네요. 실내 적정 온도 지키기 캠페인,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캠페인,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서명운동의 모습인데요. 저탄소 생활 함께하기 서명운동, 산불 조심을 위한 서명운동, 학교 이름을 바꾸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네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1인 시위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부제 전면 시행하라.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이부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입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1인 시위의 모습이고요. 장애인도 버스를 타게 해달라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리소통망 서비스 SNS에 의견 올리기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민들은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개인 누리집에 글을 올리거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교과서 3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은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란 정책 결정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투표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아래 정당 활동에 대한 것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하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가입한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를 정당 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당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이 있지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지키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단체 활동, 지구온난화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도룡뇽과 야생동식물을 지키려는 시민단체 활동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한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는 사회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하기에 가장 적절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캠페인, 1인 시위, 서명운동, 누리소통망 서비스, SNS에 의견 올리기. 1번 다양한 경제활동 모습, 2번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3번 다른 지역과 교류가 필요한 까닭, 4번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변화된 모습, 5번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 정답은 5번이겠지요.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들은 촛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와 더불어 캠페인, 1인 시위,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법 중 다음 포스터에 담긴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1번 투표, 2번 캠페인, 3번 1인 시위, 4번 서명운동, 5번 정당 가입과 활동. 정답은 투표이지요. 투표는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다양해졌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이것은 같은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말합니다. 국민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이것을 지지하거나 그곳에 가입하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당이지요. 정당은 정치적 의견이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3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1인 시위, 캠페인, 주민 서명 받기, 누리집에 글 올리기, 시민단체 활동 등이 있었지요. 교과서 32쪽에서는 우리 주변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와 지역 등 우리 주변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 공동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육교를 설치하거나 혹은 학교에 체육관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의 공동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교과서 32쪽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시한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활동 계획을 세워봅시다. 소영이와 친구들은 이번 토요일에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개최하는 알뜰장터에서 새로운 물건을 살 생각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주말 동안 비가 온다는 예보로 장터가 취소되자 실망했다. 이에 소영이와 친구들은
비가 와도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행사를 하거나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활동 1. 주민서명 받기. 2. 캠페인 활동하기. 3. 누리집에 글 올리기. 4. 어린이 시민단체 만들기. 소영이는 어떤 계획서를 세웠을까요? 해결할 문제. 우리 마을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열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다. 해결 방안. 시청에서 우리 마을에 강당을 지어준다. 해결 방안의 실천을 위해 참여해야 할 활동. 시청 누리집에 강당을 지어달라는 글 올리기. 함께 해결 활동을 할 친구들. 문제 해결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1. 문제 해결을 요구할 대상. 시청과 시의회 사람들. 2. 글 올릴 곳. 시청과 시의회 누리집. 3. 누리집에 올릴 글을 친구들과 의논하고 자료 찾기. 4. 누리집에 올릴 글 작성하기. 5. 각자 쓴 글을 누리집에 올리기. 6. 친구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기. 소영이의 해결 방식을 참고해 여러분도 부록에 있는 참고 자료, 활동 자료 1을 이용해 우리 주변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우리 첫 번째 소주제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지요. 활동 자료 2, 교과서 맨 뒤에 있는 부록인데요. 이 놀이판을 이용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정답은 동그라미죠. 오늘날 시민들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시위나 서명운동을 한다. 정답은 동그라미죠.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방법과 그 이유를 함께 써보세요. 선생님은 캠페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모은 사회조직이다. 정답은 X지요. 자율적으로 모인 조직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는 직선제이다. 정답은 X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입니다. 1인 시위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 하는 시위이다. 정답은 동그라미죠.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정답은 동그라미죠. (4.19) 혁명의 결과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정답은 X지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을 캠페인이라고 한다. 정답은 동그라미죠. 마지막 문제는 그냥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방법만을 사용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답은 X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소단원,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